아니 저는 이 정치에 대해서 좀 현대 정치를 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그 1980년대 소련 무너질 때 소련 젊은이들이 귀로 락큰롤 들은 순간, 응? 그리고 데이빗 보이 노래 듣고 막 이러면서 데이빗 보이의 히어로인가요? 그거 베를린 장벽에서 동독 친구들이 같이 따라 부르고, 서독에서 공연하는데 동독 그 장벽 건너편에 있던 친구들이 따라 불러서, 응? 이게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데 되게 기념비적인 노래가 이제 데이빗 보이의 히로, 그 노래 맞을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이게 소프트 파워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무 위키 코너에도 있어요. 나무 위키 코너에도 이렇게 소프트 파워 조지프 나이 교수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이렇게 조지프 나이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연성 권력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가 복잡한데, 이거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한 나라의 브랜드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호감이 생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인종차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 가서 인종차별 당하나요? 안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 NL들은 못된 놈들 막 이렇게, 영국 식민 지배자들 못된 놈들 막 이렇게 난리를 쳐봐야 영국 가면 영국 신사, 그래서 그 런던 포구 뭐 이런 거 브랜드도 있잖아요. 그 런던 포구가 뭐가 좋겠어. 근데 그 런던 포구 해가지고 막 마치 분위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또 브랜드가 되잖아. 메이드 인 잉글랜드 뭐 이렇게. 아무튼 이 소프트 파워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 소프트 파워를 설명하려고 크게 머릿속에서 생각하다가 한 게 이거거든요. 국가를 연예인으로 보면요, 평판 및 매력 관리를 해야 돼요. 그쵸? 국가가 연예인이다라고 생각하면 평판 및 매력 관리를 하는 거,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거 문화 역량이 앞서간다는 것은 광고 효과, 뭐 홍보 효과, 그리고 이 프레스티지, 위상이 높아지는 거에 되게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저는 문화 역량이 앞서가는 것이 체제 우월성 관리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하고 미국 체제가 훨씬 더 우위에 섰다라고 소련 젊은이들이 받아들인 건 문화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문화 전쟁의 결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 파워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맨날 그 김정숙 여사가 방탄소년 BTS 왜 그렇게 데리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뽐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소프트 파워가 되게 강한 나라인데, 연예 사업 기획사들의 역량,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 역량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외교 안보 라인에 소프트 파워 전략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대중문화와 상위문화까지 총체적으로 전략. 이번에 뭐 피아노 콩쿠르에서 누구 우승했다 그러면 이런 거 여러분 이게 권력을 투사한다고 하거든요. 파워 프로젝션 이렇게 정치학 용어에서 하는데, BTS가 동남아 가서 공연을 하는 거, 그리고 리사가 한국에서 성공해서 태국 젊은이들한테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 태국 로쏘라고 하나요? 하층 계급에서 이 태국 이거 하이소 이거 뒤집어 엎겠다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뭐 그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이런 노래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다른 나라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투사가 되거든요. 문화는 그냥 문화로 투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타워 투사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때 이제 투사되는 문화적의 대상들을 전략 자원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전략 자원으로 관리가 돼서 어떻게 투사되는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건 당 차원과 이게 외교 안보 라인에서 소프트 파워 관리를 지금같이 그냥 김정숙 여사가 뭐 유행 갈 때 BTS 한번 오세요가 아니라, 지금 아이돌 그룹들이 어디 공연 가 있고 우리가 세계에서 투사해야 될 게 뭐 있고. 그러니까 이 소프트 파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메디치 가문 같은 데가 프랑스 왕한테 로비를 해야 되면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한테 돈 주고 저기 가가지고 초상 하나 그려줘라. 그래서 이렇게 초상 하나 그려주면 뭐 그 왕이 어이구 이거 메디치 공작해서 이거 이렇게 유능한 사람을 보여줬네. 그런 게 여러분 외교 안보에서의 소프트 파워의 프로젝션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프로젝션 한다고. 그러더니 뭐 중국 가서 뭐 도자기 하나 구해왔는데 명품 도자기다 이런 거. 아이고 전화. 아이고 이거 어디서 구해왔어? 저희가 중국에서 저희 장인이 저희 그 직할 장인이 있는데 거기서 전화를 위해서 공들이 하나 뽑았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게 여러분 소프트 파워 프로젝션 이렇게 볼 수 있죠.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이 소프트 파워 얘기에도.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치에서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성리학적으로 가면요. 그런 뭐 명품 그림, 문화재, 훌륭한 연주자, 작곡가, 보이그룹, 걸그룹 이런 게 이제 정치적으로 안 보일 텐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된 와중에는 이 소프트 파워의 프로젝션을 해야 된다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탑건 매브릭 보잖아요. 미국의 애국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파워 프로젝션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장진호 같은 거 틀고 싶겠지만 택도 없는 얘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 그래서 김건희 여사 옷 입고 뭐하고 이런 패션 같은 것도 그 자체로 이게 그거다. 그거 자체로 이제 그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이 소프트 파워라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전략자 BTS나 기타 등등 이런 거 같은 전략 자원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이 한마디 했다가 씨발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존나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하는데 누가 거기다 대고 내가 조지픈 아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새끼들이 그거를 누가 알아듣겠어. 그리고 국제정치학 전공하신 분들도 소프트 파워를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했지 이걸 어떻게 관리해서 보이그룹, 걸그룹을 어떻게 해가지고 소프트 파워로 이런 실무적인 얘기를 하면 그런 건 자기 영역이 아니야. 학자의 영역이 아닌 거지. 그래서 나는 이 나라는 도대체 그러니까 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다들 이러는 거야. 얼마나 더 계속 가난한 나라이고자 싶냐 이거지 나는. 응? 국제 질서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나 그래요. 오늘 작정했다. 아니 예를 들어 보자고. The fashion of South Korea's first lady Kim Gon-hee makes her unusual. She is unlike any of the women 뭐 이렇게 came from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도 이렇게 나왔어.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 패션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쭈루룩. 아니, 그러니까 난 묻고 싶은 거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프라다냐 아니냐, 뭐, 거기서 김건희가 뭐 어쩌고저쩌고 잡아 죽이고 건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는 전략자원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나라의 정치 짬밥 좀 먹고 하는 사람 중에서 좀 정치학의 좀 기본적인 것들이 좀 깔려주는 그런 정치 담론판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너무 그 고리타분한 이론가들만 있고 어떤 정치를 실무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진짜 이 세계적인 스케일로 정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너무 없어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